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지난 한 달간 언론에 오르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드디어 내정됐습니다. 오늘 5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온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고 전하며, 그리고 이어서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간에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수락하기엔 경력상 좀 어려웠을 겁니다. 민주당계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였었고, 그것도 임기를 꽉 채운 최초의 당대표이기도 했으니 혹시 총리 자리라면 모를까 법무부 장관을 맡기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더구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니까 체면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긴 어려웠을 것이죠.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지금 나 무시해?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으니 역시 추미애 의원의 결의와 진정성은 인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 문제로 언제 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먼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촛불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 능력과 결기를 보여줬었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10년, 20년 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정보 통신 사회라서 청와대 국민청원만 봐도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추미애 의원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는 아주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더구나 추미애 의원의 강점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추미애 의원은 14기라니까 9기수나 더 선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반대하려고 한다고 해도 조국 전 장관 털듯이 털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같은 법조계 출신, 그것도 판사 출신, 그것도 9기수나 선배를 탈탈탈 털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죠. 더구나 검찰과 법원은 서로서로 공생하는 관계라고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점점 화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게 또 그동안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무력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이대로 검찰의 칼춤을 지켜봐야 되나 하면서. 그래서 무력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보면은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이런 말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면서 소신과 원칙을 너무 강조하니까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뒤통수 칠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 겉으로 보기엔 너무 깐깐하고, 그리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원칙 타령을 하면은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알고 보면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하진 않을 것 같은 그 믿음, 또 약자들을 위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진 않을 거란 것이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더러워지셔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세월호 사건 때 유민 아빠가 단식을 하실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식 동참 이유도 그냥 단순히 유민 아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였죠. 더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요, 그냥 유민 아빠 찾아가 단식 중단을 권유하러 간 건데 유민 아빠가 걱정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단식 동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의 원리 원칙, 국민을 위한 마음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이뤄지게 될 거라고 믿으니 우리가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서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죠. 어쨌든 검찰은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게, 처음부터 조국이란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보통 사람들 털듯이 탈탈 털면은 뭐라도 하나 나오겠지 하면서 덤벼들었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니 털어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 더구나 털면 털수록 익성 같은 거 나오고 상상인 나오고
동양대 총장은 학력 위조로 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을 향해선 무슨 사기라도 친 듯이 학종으로 무슨 특혜라도 받은 듯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고 하니까 정시 확대를 하면은 학원비 없는 가난한 학생은 대학 가기 어려워진다고, 반대로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하잖아? 참,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털면 털수록 적폐들의 민낯만 드러나는 것이고, 더구나 검찰을 응원하던 세력들, 개인주의, 이기주의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프레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 더구나 어제는 PD수첩에서요, 검찰 출입 기자단에 대해 보도가 되면서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없는 이유와 기자들이 왜 욕을 먹는지 그 이유까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그럼 곧 검찰 인사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더구나 추미애 의원 성격이 좀 나긋나긋하지는 않은 거 보통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으니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 시민들의 한풀이가 바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먼저 검찰 인사부터 시행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전엔 감사가 진행돼야 하겠죠. 그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뉴스공장이나 MBC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된 검사부터 감사를 시작해 줄줄이 물을 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리고 검찰개혁을 시작을 알리는 공수처 법안도 통과가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작이 될 테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잘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하겠어. 더구나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랐죠? 그것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청와대를 상대로 공격을 해대도 결국엔 어렵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봐도 이길 것 같아요.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당과 10%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국민청원을 보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한당 해산청원과 민주당 해산청원만 비교를 해봐도 6배 차이야. 자한당 해산청원은 183만 1,900명, 민주당 해산청원은 33만 7,964명. 그러니까 이런 팩트는 절대로 무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연령층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그리고 적폐청산은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닐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을 했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2번째잖아요? 이 정도쯤이면 검찰에선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상징을 하듯이 검찰은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는 건 이제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계획을 접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시절에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기라는 건데요. 이명박 시절엔 2012년 11월이었었고 박근혜 시절은 2016년 10월에 국정농단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공통점이란 건 모두 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의 임기 말기에 진행됐단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땐 임기 초와 임기 중반에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발 아래로 보고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청와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재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했던 건데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기존 했던 관행대로 했다면 윤석열 총장은 잘렸어도 벌써 잘렸었겠죠. 아마도 윤석열 총장 개인은 물론 장모나 부인,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탈 털어서
팔다리를 잘랐을 겁니다. 마치 최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재에 익숙한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무능하냐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건 뭐 독재 정권에 익숙해진 국민들 머릿속에 남은 잔재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제는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물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처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군 인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말까지 있으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못 칠 거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융동학원 등등을 털더니 이제는 유재수 하명수사, 민정수석실, 그리고 또 대통령 군 인사에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일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 수사 방해라는 말에는 신경 쓰지도 말고요. 바로바로 반격해서 국민들이 올 겨울은 맘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